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봅시다. 네. 한숨 마시고, 자, 갑시다. 68번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 자, 요거는, 네가 줄 때까지 내 못 준다라고 하는 게 동시항변권인데, 판소노트는 76페이지 비면 돼요. 7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일단, 동시이행 항변권은 내가 이 부동산을 넘기는 거하고, 우리 더해가면 1억 주는 거하고는 뭡니까?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무슨 권이 있다고? 둘 다 항변권이 있다. 이게 동시이행의 뭐라고요? 항변권입니다. 이게 동시이행의 뭐라고요? 항변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가겠습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되어 있는데 기업번 보세요. 기업번이 우리 판소노트 76페이지 피담보채권 변제와 저당권 말소,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가등기 말소, 피담보채권의 변제와 양도담보할 때 이전등기 말소는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들어봤죠?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돼가지고 보증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하고 등기 말소는 뭐가 선이행?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게 이제 기억니은이란 말이야. 맞죠? 그 시험을 잘 내고 이 사람도 중요하니까 내는 거 아닙니까? 맞죠? 문제가. 자, 기억.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채권의 변제는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피담보채권 변제가 선이행. 그러니까 기억 탈락이죠?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했으니까 기억은 탈락. 니은번. 임차권 등기 명령 뭐가 선이행? 변제가 자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이렇게 되죠. 그래서 D가 한번 틀렸고 리얼번. 해제, 원상 회복은 뭐라고요? 동시. 계약 해제하면 원 상태로 회복하는 원상 회복은 무슨 행위다? 동시이행이다. 해제, 원상 회복은 동시이행. 그 다음에 리얼번은 자, 우리가 이것도 작년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가등기 담보에서 목적물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고 보내요. 목적물 인도와 청산금 지급은 목적물 인도와 청산금 지급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시이다. 자, 요거 어디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있습니까? 68페이지인가? 68페이지 69페이지인가요? 69페이지에 밑에 동시행 적어놨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에서 본등기와 인도 청구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밑에 돼 있죠? 자,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디귿하고 리얼이 맞는 거죠? 자, 미연번은 상가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디귿하고 리얼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 자, 그 다음에 69번. 갑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한 후에 그 토지 전부가 국가에 수용됐다. 위험부담입니다, 이거. 두 사람 계약을 체결한 후에 후발적 불로 맞죠? 근데 국가에 수용됐다는 얘기는 위험부담이죠. 태풍, 지진, 수용. 자, 이렇게 불황됐다. 옳은 것은 돼 있는데 기업번. 을은 이제 일단 국가를 상대로 수용했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배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도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은 맞아요. 을은 수용의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야 손배 청구할 수는 없다. 법률 규정에서 수용하는 거 아니야. 불법행위가 없는 겁니다. 그럼 기업은 맞고. 니은번. 자, 이건 후발적 부정이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물을 수가 없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면 무슨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이 물는 거죠. 자, 니은번 틀렸고. 디귿.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위험부담이 되면 서로 이행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번 맞고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리고 디귿번 맞죠? 디귿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얼번 어떻습니까?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아니잖아요. 위험부담이니까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리얼번 X. 자, 미연번.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행불능입니까?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이죠. 그래서 미연번 자체가 X.
B번은 자, 대금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수용돼 버렸다. 이랬을 때는 보상금을 양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기업, 디귿, 비업이네요. 답이 3번입니다. 자, 69번 옆에다가 위헌부담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 가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우리 판소도 78페이지인가 그럴 겁니다. 78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폈어요? 자, 갑이 뭡니까?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갑니다. 1번. 수익자의 수익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승립 요건이 자, 승립 요건은 밑에 보세요. 판소노트 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이 있어야 되고 제3자를 위한 뭡니까? 제3자 약관.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계약과 제3자 약관이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승립 요건이다 하면 틀렸죠? 자, 70번에 1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승립 요건이 아니고 옆에 적어놔야 돼. 권리 발생 요건이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권리가 생기잖아. 그래서 권리 발생 요건이지 승립 요건이 아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이거. 1번 X. 2번. 요약자의 채무 분양으로 자, 제3자는 요약자와 나약자 사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가 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넘길 테니까 누구한테? 병인테 1억을 줘라. 들어봤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단위적 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계약 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인트가 제3자가 계약 해지할 수 있다면 무조건 X. 틀린 거 알겠어요? 2번 X. 3번. 자,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 나오면요. 시험 문제 나오면 갑은 해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계약 당사자니까. 을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는 안 돼? 병은 안 돼. 계약 당사자 아니니까. 아시겠죠? 자, 칠판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각 을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이 이행 안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얘 둘이 가면 얘를 째려본다니까. 니는 찌그러져 있으라 한단 말이야. 니는 수익만 보라고. 아시겠죠? 계약으로 뭐니까 수익만 보기로 돼 있거든. 이 계약 당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계약 해지할래? 이러면 니는 찌그러져 있으라 한단 말이야. 알겠죠? 얘들 눈을 크게 뜨고. 알겠죠? 째려보면서 얘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포인트야, 이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면 2번 틀렸죠? 3번.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기한 동시에 한 변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아니라 있다. 네 돈 안 주면 내 못 준다. 네 부동산 안 주면 내 돈 못 준다. 네 보험료 안 내면 내 못 준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약에 기한 항변할 수가 있답니다. 3번 X. 없다 아니라 있다고 치고. 4번. 제3자의 수익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해야지. 너무 줄여버렸어. 수익 표시라니까.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와 나약자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수익자는 통상 허위 표시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되게 통정 허위 표시 제3자는 새롭게 이관계를 맺은 자인데 이 사람 새롭게 이관계 맺은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수익만 두 사람이 계약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이 5번입니다. 이게 23, 26회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이 5번. 자, 71번 문제 갑니다. 계약 해제. 자, 우리 해제권은 79페이지 피시고 책 그대로 판소트에 바로 옆에 있죠? 계약 해제. 펴놓고 이제 문제 봅니다. 틀린 것 1번. 합의 해제 별표입니다. 이거 합의 해제는 5번 나왔어요. 별표 2개. 별표 3개 넣으세요. 중요합니다.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의무도 없다.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모르면 죽음입니다. 작년도 시험 나왔고 연달아 지금 계속 시험 나오고 있는데 5번 나왔어요. 모르면 죽음이다 적어놓으세요. 알겠죠? 네? 알겠죠? 자, 됐어.
합의 해제가 되면 합의한 대로 계약관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배도 못하고 받는 이자 가산할 필요도 없다. 합의한 대로 가니까. 오케이? 그렇게 이해합시다. 자, 그래서 1번은 맞다. 2번 551조입니다. 551조. 계약 해제와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해제를 하면서 손배까지 같이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번도 맞고 551조 적어놓으시고 3번 계약 해제 효과로 반환받은 이익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익의 여부와 선악을 분분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다. 이익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옆에 갈려서 이행이익이다. 자, 우리 판소노트에 81페이지 계약 해제되면 원상 회복하죠. 원물 반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받은 날도 이자 가산하죠. 자, 이렇게 하는데 그 손해배상 할 때 무슨 이익 발생한다고 배상한다고? 이행이익이라고. 이행이익. 아시겠죠? 자, 이행입니다. 그래서 71번에 3번 맞고 4번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취소가 되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무슨 복귀? 자동 복귀. 등기를 하여야 복귀한다.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다음 4번이죠? 자, 그래서 매매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매수인에게 맞춰진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복귀한다.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복귀.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4번 X. 5번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계약에 대한 급부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 채권자는 계약 해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죠? 자, 그래 됐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72번 계약금 계약입니다. 자, 판소노트에 82페이지 계약금 시험이 잘 나오죠. 매년 나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계약금 계약 매년 기출입니다. 매년 기출. 계약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 자, 1번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지급했어요.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액에 배액만 생산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약속한 금액의 배액이다. 아시겠죠? 약정한 금액 배액입니다. 1,000만 원 약정했으면 2,000만 원 줘야 되죠? 100만 원 받았다 해서 200만 원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매도인이 이행 전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뒤에 게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한 후 줄거지고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 착수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러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가 없다지 없다. 전이면 중도금 지급면 할 수 있죠. 지급한 후에는 안 된단 말이야. 이행 착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번 틀렸죠. 3번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배 청구할 수가 없다.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손배 청구도 못하고. 자, 원상 회복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판소노트 보세요. 배액 상환하고 포기하고 끝내면 더 이상 손배나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맞아 틀려? 틀렸고. 4번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배제하기 위한 당사자 약정은 이미 규정이다. 그 약정은 뭐라고요? 유효. 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채권법 들어가서 임대차 가기 전까지 배제특 계약은 전부 다 유효. 이미 규정이니까. 알겠죠? 임대차 가면은 강행 규정 나와서 배제특 계약은 무효예요. 알겠죠? 그 앞에까지 임대차 앞에까지 전부 다 싹 다 뭐라 생각하면 돼? 이미 규정 배제할 수 있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거의 틀린 적 없습니다. 다 맞아요. 자, 됐어. 자, 답이 5번이겠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약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73번 문제.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자, 여기서 정리하고 가야 돼. 자,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맞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번 주죠? 2주 전. 이거를 막 적었습니다.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이것만 정리하면은 담보 책임 나오면 그냥 그대로 다 잡는 거예요.
자, 이게 저당권 실행입니다. 우리 판서노트 저당권 실행. 우리 판서노트에 85페이지 될 거예요. 맞네, 85페이지. 자, 85페이지에 저당권 실행, 전세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할 때는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는 악의도 동그라미죠? 악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악의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대는 뭡니까? 자,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있다. 우리 판소노트에 뭡니까? 84페이지 2번입니다. 권리 일부 타인에 있어가지고 넘겨줄 수 없을 때 대금 감액은 악의도 동그라미 되어 있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있어서 받아서 못 이룰 때는 이때는 해제해 보니까 악의도 동그라미 되어 있네. 맞죠? 자, 그래서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악의가 되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요.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있다 없다? 없다. 수가 뭔데요? 수량 부족. 요번 주에 진짜 많이 합니다, 이거. 8문제가 나오거든. 이 8문제를 딱 풀면은 딱 잡힙니다.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됩니다.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자, 밑에 보니까 판소노트 84페이지 보니까 84페이지 봤어요? 3번 보니까 선의만 다 동글동글 돼 있고 동글동글 돼 있고 악의는 XXX 돼 있잖아. 아, 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악의 되는 게 없어요. 악의 되는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84페이지 4번. 용인물권에 제한이 있어서 지상권 전세권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용인물권에 제한이 있어서 내가 소유권 내 몫지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자, 이때도 선의는 동글동글 되어 있는데 악의는 XXX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자, 그리고 신발을 이렇게 딱 그린다 그랬잖아요. 원장 신발이 했잖아, 이게. 자, 그래서 한국마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요 저 손해하고 전해라, 요거는 1번하고 5번인데, 판소도 84페이지에 85페이지 1번과 5번인데, 요거는 제척 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간이 없다. 자, 근데 1대와 수용이 없다 그래서는, 자, 선의일 때는, 자, 안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년. 맞죠? 악의는? 계약 1로부터 1년이다. 우리 수강생은 틀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니은 기억 했는데 틀릴 수 있겠어요? 없죠. 맞아요. 그래서 선의는 계약일로부터 나온다고. X라. 선의는 계약일이 아니고 뭐예요? 안날로. 니은 기억. 아시죠? 그리고 몇 년이요? 1년. 끝나쁘죠? 예? 몰랐어.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는 또 외울 필요 없이 악의만 되니까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 얘는 선의도 되고 악의도 되잖아. 맞죠? 맞나요? 자, 이거는 여기는 악의가 없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선의만 되고. 잠깐만이네. 악의가 안 되니까 이건 뭐야? 선의만 되잖아.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여기는 악의도 되잖아. 선의 되고 악의 되니까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이고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라고요. 알겠죠? 다시 해줄게. 나도 잘못 얘기해버렸어 아까. 여기 악의가 되는 거 있잖아. 1대. 맞죠? 그럼 악의가 나와야 되죠. 악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 선의는 당연히 안날로부터 1년이고. 이건 악의가 되는 게 없으니까 뭐만 된다고?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 알겠죠? 영어로 줘줄까? END. 요거 말고 있어요, 이거는.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3번이죠?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자, 핵심 단어 나와서 저 손해. 그럼 3번 옆에다 저 손해. 그럼 선의 하나에 관한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손배청할 수가 있답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겁니다, 정답으로. 알겠죠? 저 손해. 아시죠? 저 손해. 알겠죠? 저 손해를 일대에 전해라. 우리 아들한테 전해라. 수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답이 몇 번이요? 3번. 1번 한번 봅시다. 매매 목적물의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로해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선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자, 1번이 뭐예요? 용인물권에 제한이 있잖아. 악의는 있다 없다? 없다. 뭐 만든다? 선의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 맞고. 2번
권리 일부가 타인에 속하는 경우 권리 일부가 타인에 있다. 그걸 취득하여 매수인 이자를 얻게 될 때는 선악을 분별하고 자 대금 감액 맞죠? 대금 감액 청구할 수는 있다. 자 1대죠. 그럼 2번 옆에다가 1대 정나 1대 수용은 없다. 1번 옆에다가 수용은 없다. 수용은 없다 해놓고 용자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2번은 1대고 3번은 저손이죠. 저손이죠. 하나의 때문에 틀렸죠. 자 4번 어떻습니까? 1번하고 4번하고 묶어놔야 돼. 수용은 없다. 수량 부족 일부 매시는 뭐인 경우에만 선의의 경우에만 해제할 수가 있다. 맞는 내용이죠. 자 5번 권리 전부가 타인에 있을 때는 악의도 해제할 수가 있다. 전해라. 맞죠? 그래서 저 손해를 1대에 전해라. 수용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번과 4번이 수용은 없다. 이 말이야. 자, 74번 문제 갑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가 부속 매수에 대한 기술 좀 맞는 것은 자, 우리 판소노트에 88페이지. 자, 88페이지 이제. 자, 어디에 별표가 되어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비용상환 청구권 맞죠? 그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작년에 또 나왔고 그 시험에 4번인가 5번 나왔다고. 지상물 안 내면 부속물 내고 지상물 안 내면 부속물 내고 이게 말 왔다 갔다 한다고. 거의 낸다고요 시험에. 안 내면은 시험 지문이라도 낸다고. 그 말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정리하고 갑시다. 다 돼갑니다. 조금만 참아라고요. 아시겠죠? 자 고기 좀 올리고 어깨 좀 펴고. 네, 힘듭니다.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은 레벨이 달라졌다. 다음 내일부터 있잖아요. 안 들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죠? 안 들은 사람들. 자,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도 모르나? 저소에도 모르나? 이라고. 맞죠? 근데 저소의 수용을 알고 있나? 맞죠? 자, 그것도 언제 하느냐? 요거 들었으니까 토요일 날 하면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토요일 날. 확실하게 책임질게. 에? 10,000원짜리지만 1,000,000원 가치를 하도록. 알겠죠? 한 끈만 하면 되잖아. 한 끈만. 자, 갑시다. 자, 다시 가서 이제 88페이지 딱 펴니까 자 우리가 중요하다고 딱 떼는 건 오늘 딱 떼야 돼요. 부속물 매수권, 지상물 매수권. 자 5가지 공통점 딱 빼놨잖아. 지상물 매수권이나 부속물 매수권 형성권이고 맞죠? 강행 규정이다. 차의 면체하면 청구할 수가 없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청구할 수가 없다. 적법하게 양전대됐을 때도 행사할 수가 전차인이 행사할 수가 있다. 적법하게 전대가 됐을 때도 전차인이 행사할 수가 있다. 5가지는 2개의 공통점. 맞아요? 네. 자 이제 세부적으로 갑니다. 지상물 매수할 때 지상물은 현존하면 되죠. 네. 뭐 현존하면 되는데 뭐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로서 부속시키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현존하면 돼. 경제적 가치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지상 매수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네. 경제적 가치 여부는 경제적 여부를 따지지는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속물 매수권. 부속물은 뭡니까 정의가? 부속물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다. 근데 전세권 가면 그게 뭐예요? 임대인이 뭐로 바뀝니까? 전세권 설정자로 바뀌죠? 네.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해서 된다. 들어봤어요? 네. 근데 임대차로 오면 뭐로 바뀐다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세권에 53페이지 참조 밑에 안 적혀있습니까? 판소노트에? 적혀있죠? 네. 적혀놓고 저 앞에 가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둘이 공통점이 뭐냐? 자, 부속물 매수는 독립한 물건입니까? 구성부분입니까? 이게 시험에 보이죠. 독립한 물건일 때만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고. 구성부분일 때 청구할 수가 없다. 그것도 전세권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대차는 법조문이 뒤에 있죠. 물권법 빼고 채권법에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건물 임대차가 있거든요. 그 토지 임대차는요. 어디 지상권의 내용을 가져와서 법조문이 준용된다고 딱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건물 임대차 할 때는 어디서 뺏겨온다? 전세권에서 뺏겨와요. 부속 매수권 이게 뺏겨온다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으면 앞에 거 내용을 그대로 뺏겨와서 적으면 돼요. 알겠어요? 자,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은 임차인만 할 수가 있는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에서는 지상 매수권은 둘 다 행사할 수 있죠. 또 둘 다가 누군지 몰라요.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전세권에서는 부속 매수권 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전세권 설정자나 전세권자. 맞죠? 근데 임차권에서는 누구만? 임차인만 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임대인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알겠어요? 됐어요? 아, 됐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 문제 갑니다. 74번에 1번.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할 때에 그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옆에다가 해놓으시고 지랄하고 있다. 필요비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이론 강의할 때 뭐랬어요? 자, 내가 임대를 해주니까 임차인이 뭐 방충망이 찢어지니까 목이 막 들어오니까 고쳐달라고 즉시 청구해야 하네. 새 좀 놔봐. 새 좀 내보면 알아. 알겠죠? 보일러 고쳐놓으면 전화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즉시 한다고. 필요비는. 맞죠? 그래 고치라 해가지고 내가 돈 보내줄게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영수증 찍어서 보내주면. 맞죠? 그래서 필요비는 뭐라고요? 즉시. 근데 임대차가 종료한 때라 나오면은 뭐라고요? 유입비. 비교하시고. 그럼 1번 틀렸죠? 2번. 임차는 유입비 상환 청구와 부속 매수 청구는 피담보 채권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지랄하고 있죠, 이거. 자,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유입비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부속 매수권은 결례성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자, 판소노트 62페이지 배우세요. 62페이지. 판소노트 62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결련성 문제 있습니까? 62페이지 결련성 문제 나와요? 보부권원 나옵니까? 보증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고 부속물 매수 등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겁니다. 이거 권리금을 안 준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고 원상 회복 투약을 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죠? 네, 그 내용입니다. 그게 결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유치권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틀립니다. 2번 틀렸습니다. 뭘 제외해야 됩니까? 부속물 매수권 제외. 3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나 부속 매수권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므로 당사 특약으로 이게 포기할 수가 없다. 자, 이거를 구분해야 되죠. 비용 상환 청구는 임의 규정, 부속 매수권은 강행 규정으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알겠죠? 그럼 비용 상환 청구를 없애면 맞는 지분이야. 부속 매수권은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비용 상환 청구는 포기할 수 있다. 원상 복구 특약. 됐어요? 그래서 3번은 구분하지 않아서 틀렸고요. 4번은요. 부속물 매수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비용 상환 청구는 그런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맞죠? 자, 그래서 4번 맞고 5번. 부속물의 건물의 구성 부분인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지. 독립한 물건이 되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됐어요? 자, 4번입니다. 다시 보면 부속물 매수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키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해서 되지만 비용 상환 조건에서 그런 요건이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75번 문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빈사투표법 주인법입니다. 틀린 것 1번 얻었습니까? 임차주택과 별도로 주택이 대지만 경매될 경우 대항요금과 확정장소 임차인은 대지 한가되면서 이거 중요하죠? 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이제 뭐니까 저 건물에 대해서 주조해놨는데 대지가 먼저 경매 들어가더라도 대지 한가되면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대항력 갖추고 있는 누구일 때만 임차인만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확정인정 받은 사람. 자, 1번 맞고 2번은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면은 소멸하죠. 지게 돼버렸는데 뭐 소멸이지. 그다음에 3번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 채무자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입장에서는 주택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에 대해서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자, 이 목적물을 빌렸어요. 보증금 1억을 꼽았습니다. 보증금은. 요거 임차인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이제 돈을 안 갚아가지고, 이 채권자가, 자, 이 채권자가 뭐였습니까?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목적물을 병이 넘겼다. 이 사람이 양수인이죠? 네. 그러면 이제 보증금 발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되잖아. 맞죠? 자, 근데 무슨 상태입니까, 지금? 보증금이 가압류된 상태. 보증금이 뭐든 상태다? 가압류된 상태잖아. 그럼 이 양수인이다. 제가 이론 강의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 양수인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탁하랬지. 돈을 누구한테 줘야 될지, 뭐, 가압류한 채권자 줄지 모르잖아. 너희들이 사와서 해놔서 가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이 돈을 어디 간다? 공탁수에 그러면 난 보증금 반환한 게 된 겁니다. 네. 됐죠? 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어디서 갚고? 보증금에서 갚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래서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 한다고. 이해됐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임대를 해줬는데, 원룸을 임대해 줬는데, 이 보증금이 또 얘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돈이 안 돼가, 뭐 안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채권 보증금 압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 들어오잖아. 네. 보증금 압류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자, 이 사람, 이 압류 들어온 상태에서 이 부동산 팔았단 말이야. 그럼 이 양수인이 얘한테 보증금 반환해야 되잖아. 네. 예? 반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줄 때 모를 때는 뭐 하랬어요? 공탁을 했잖아. 그 내용 안 나왔더라도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 한 것이다? 승계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됐어. 자, 그래서 3번 내용 이해됐고 4번 내용 딱 보시면은, 자, 일단 다 필요 없고 법정 갱신되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랄하고 있죠. 주택임대차는 몇 년 보장? 2년 보장. 양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차인만 해지 통과하고 몇 월? 3월. 임대인 몇 년 보장? 2년 보장.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구분 안 하면 X야. 알겠죠? 임대인은 2년 보장해. 묵시적 법정 갱신되면 임대인은 몇 년 보장해줘야 되고 2년 보장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야지 정확한 문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4번 X. 5번 자기 명의로 주택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자, 주택의 매도인으로서 가지는 대항력은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가 종료되고 며칠 다음 날, 맞죠? 내가 부동산을 넘기면서 다시 임차인가 쓸 때는 등기하고 다음날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75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법정 갱신되면 임대인 몇 년 보장하고 2년 보장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하고 몇 월이 지나면 3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자, 넘겨서 76번 문제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옳지 못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계약갱신 요건 최초 기간 포함해서 몇 년? 10년. 바뀌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2년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자, 2년 전에 7년 나왔거든. 7년 아니고 몇 년이다? 10년. 자, 그 다음에 2번 갱신 요구의 최대 기간을 경과하여 더 이상 임대차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임대는 더 이상 권리금 회수 기간을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입니다. 한다. 권리금 보호기간은 따로 보호합니다. 자, 그래서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한답니다. 2번 X. 3번 몇 기차 면차하면은 3기차 면차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4번 한상보증금이 1억인 경우에 견적사정을 변동해서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가함을 추가할 수 있는데 몇 프로 제한이 있습니까? 보증금 제한은 5%, 주택, 상가, 전세금 전부 다 싹 다 5%. 5번 임차 목적물의 상가 근무를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권리금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영업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권리금 받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7번 문제. 자, 77번 문제 좀 이따 보기로 하고 78번부터 봅시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법원의 강제 김해 절차에 있어라도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가 없다. 맞죠? 일체성입니다. 일체성. 자, 우리가 전유 부분 아파트 501호와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일체성입니다. 그래서 78번의 답이 1번이죠. 2번.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각 구분 소유자는 해당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자,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 각 구분 소유자는 해당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자, 여기서는 이제 결의를 해야 되잖아. 안 되겠다 또 봐야겠다 또 넘어갈래 했더만은 뭐 너무 오래됐지요. 자, 99페이지 한번 봅시다. 99페이지 중요하다고 별표되어 있어요. 어떻게 별표되어 있는데? 안 되시면 하면 되지 지금. 5분의 4하고 4분의 3하고 그건 알아야 되잖아. 우리 요약집 할 때는 별표 해놨었어요. 요약집에는 있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일단 5분의 4 정리하고 봅시다. 자, 5분의 4 우리는 절대 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자, 우리가 재건축하고 복구를 맨 끝에 배우잖아. 이 몇 자야? 5자. 서면 결의가 몇 자야? 그래서 몇 분이면 5분의 4야. 맞죠? 우리 외웠어. 천재야. 우리는 재건축 복구 연달아 돼 있거든. 타이틀이 5자야. 5분의 서면 결의 4. 됐어요? 그 다음에 4분의 3이 있죠. 자, 4분의 3은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밑에 반공익적 행위 정지 청구, 행위 정지 청구 형합 변호시고, 이거는 동사결이야. 행위 정지 청구는 동사결인데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 청구는 몇 분이면 4분의 3.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하는 것도 4분의 3 결이 있어야 되고, 점유자의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 점유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막 저녁마다 그거하고 기둥을 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건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인도 청구하는 것도 몇 분이면 4분의 3. 자, 그럼 옆에 가면 또 4분의 3 더 있습니다. 규약 설정 변경 폐지도 4분의 3. 공용 부분의 변경도 4분의 3.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5가지가 있다고요. 4분의 3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봤으니까 이제 또 답이 이제 보면 또 답이 또 돼. 78번에 2번 지문은 왜 틀렸시오? 왜 틀렸시오?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4분의 3. 예? 자, 우리가 이제 구분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자, 우리가 4분의 3의 결의에 따라서 해당 구분 소유자에게 전유 부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고 몇 분이면 4분의 3의 결의로. 알겠어요?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알죠? 다 돼갑니다. 78번 하고 있어. 78번에 지금 2번 지문 하고 있어. 예? 78번에 2번 지문. 조금만 참아.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잖아. 자. 마지막 힘 좀 내고. 자, 그래서 2번 왜 틀렸다고 그랬어? 각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4분의 3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맞죠? 자, 3번 왜 틀렸시오? 공용 부분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야. 득시 변경 등기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시오? 그렇죠. 연체료는 지가 연체한 게 아니잖아.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인이 연체한 게 아니고 앞에 놈이 연체한 거잖아. 이거 승계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인간적으로 안 돼. 판례도 안 돼.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됐어요?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4번 전유분의 체납관리비와 공유분의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 당연히 승계되고, 자, 이 공유분의 관리비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는다. 자, 뭐 때문에 들었습니까? 전유 부분의 체납관리비는 제외죠. 전유 부분은 누가 사용했어? 앞에 사람 사용한 거에 대해서 내가 낸다 안 낸다? 안 내지만 공용 부분의 사용료는 내야 된다 안 된다? 내야 된다고요. 연체료 냅니까 안 냅니까? 자, 저를 다시 봐. 자, 한 개만 기억하면 돼.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내. 알겠죠? 그러면 전유 부분의 관리비는 내야 안 돼. 왜 안 내? 내가 사용 안 했거든. 맞죠? 연체 내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앞에 사람 했잖아. 그럼 연체료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딱 내는 건 못 낸다.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낸다고요. 아시겠죠?
헷갈리게 하려고 막 지랄하면 안 되죠. 그렇게 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아, 옆에 눈물찍 해놓으세요. 많이 틀렸을 때 뭐 때문에 틀렸습니까? 사용은 용도에 따라. 복도는 복도, 계단은 계단, 뭡니까? 승강기는 승강기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의 사용은 밑에다가 용도에 따라, 용도에 따라. 아시죠? 자, 그리고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의 비율, 뒤에 거 맞아. 그럼 뭘 빼야지 맞아? 사용을 빼야 돼. 알겠죠? 아, 이렇게 시험에 냈어요. 잔인하게 냈어. 알겠죠? 이때 많이 틀렸디. 조심해래. 알겠죠? 자, 됐고. 자, 77번 문제 가겠습니다. 양도담보입니다. 자,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자, 이제 이때까지 양도담보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양도담보 나왔었어요. 그 전까지는 가등기담보밖에 안 나왔는데. 자, 봅시다.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갑 소유의 X 건물을 시가 얼마입니까? 4억 원에서 자, 양도담보를 하기로 했다. 그럼 가져오기로 했죠?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뭡니까? 양도담보 설정자, 여기서가 양도담보권자입니다. 양도담보권자 이렇게 돼요. 요 내용입니다. 다음 사항, 자, 등기까지 맞춰주었네요. 등기까지 했네. 자, 그러면 양도담보는 뭡니까? 가등기담보는 뭐야? 돈을 빌려줬다 가등기 해놨다 돈 안 갚으면은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내가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양도담보는 자, 돈을 빌려주고 목적물을 등기를 해놨다가 돈은 변제가 없으면 바로 짓게 돼버리는 게 뭐라고요? 양도담보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기업번 맞아요, 틀려? 자, 우리가 가등기담보든 양도담보든 사용수익, 과시수취득은 누가 한다고요? 설정자가 합니다. 자, 은행 같은 경우 은행도 저당권 돈 빌려주면 설정했지만은 사용수익은 누가 합니까? 설정자가 하죠. 설정합니다. 자, 그래서 X 건물에 대한 사용과 과시수취권은 을이 아니고 갑에게 기소됩니다. 청산 절차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을에게 기소됩니다. 을에게. 자, 옆에다 적어주세요. 청산 절차가 종료되면 을에게 기소됩니다. 자, 그 말이 없으면 누구에게 기소된다고? 갑에게 기소된다. 이렇게 있고. 넘어갑니다. X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 갑은 등기 명의 없이도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하여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를 청할 수가 있다. 맞나요? 네. 네, 자, 보세요. 자, 일단 등기는 얘 앞으로 양도담보가 가져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이러는 건 누가 한다고요? 설정자. 저당권자가 돈을 은행에 빌려줬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은 누가 합니까? 저당권 설정자 다 하잖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과실 수치 전부 다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제3자 침해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주장을 누가 한다고? 얘가 합니다. 반환 청구. 오케이? 저당권이 설정돼도 침탈 행위에 대해서 누가 한다고요? 저당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설정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은번은 맞네요? 맞고. 3번. 갑은 청산기간 2월이 경과하여도 을로부터 청산금을 받기 전에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을 명의에 잊는 길을 말송할 수가 있다. 자, 청산 절차 2개월 전에 돈이 변제를 하고 말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죠? 자, 우리 판소도 한번 보세요. 자, 다시 갑시다. 가등기 담보. 자, 몇 페이지입니까? 68페이지인가? 69페이지. 뭐 68, 69 맞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68페이지 가면은 청산금 지급 전에 변제하고 말송할 수 있다 없다? 있다.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 중간에 밑에 청산금 지급 전에 청산 기간 내 변제하고 말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안 돼? 10년 지나면 안 되고 선이 2, 3, 4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됐어요? 그러면 D급번은 맞는 지문이죠? 네. 맞고 리을번은 을이 위 건물을 청산 절차 없이 자 죽으시고 청산 절차 없이 병에 명확한 경우 병은 선악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죠? 선의는 보호되지만 악의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구분 안 해서 틀린 거예요. 선의, 자, 우리가 변제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했죠. 말순과 하더라도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성락과 관계없이가 틀렸으니까 X입니다. 자, 선의의 경우에만 취득한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관계없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리얼번 X죠? X 맞죠? X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 을에게 양도담보권의 등기가 된 후에 등기 후에 X 건물의 임차인이 병에게 병이 전입신고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 갑의 채무 변제기 전이면 병은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다. 맞습니까? 맞죠, 맞지.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니엄입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79번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가 하는 법률인데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자, 우리가 명의신탁 했을 때는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 사실혼의 배우자가 아니고 법률혼만 됩니다. 법률혼만 돼. 그 사실혼의 배우자인 경우는 뭡니까? 유하다. 맞아, 틀렸습니다. 법률혼만 됩니다. 법률혼. 알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명의신탁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뭡니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뭐 이 여자분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명의신탁 해놔. 알겠죠?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이랍니다. 야, 니 빨리 등기 안 하면 우리 결혼 안 하면 큰일 난다. 우리 처벌된다더라. 빨리 결혼해야 돼.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뭐만 된다? 법률만. 알겠죠? 그러면 그 등기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소급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예요. 그래서 시험 나왔어.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사실혼 X고 무슨 혼이다? 법률혼. 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인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양도담보는 돈 빌리는 형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상호명의신탁은 어떤 겁니까? 상호명의신탁은 자, 요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뭡니까? 2분의 1씩 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럼 을에게 명의신탁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 부분 을이 사용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명의신탁한 거야. 상호 뭡니까? 명의신탁을 했죠. 이 약정은 탈세 탈루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왜 없냐면은 지분 비율로 세금을 때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친구하고 같이 투자를 해가 n분의 1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 등기 해놓고 야, 요 부분 네가 사용하고 요거 내가 사용해가지고 금을 올리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돈이 없어? 생각해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맞잖아요. 전원주택 지킨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 맞죠? 그 내용이 뭐라고요? 탈세 탈루 목적이 있어 없어? 왜 없냐? 세금은 지분비를 때리거든. 맞죠? 그 상호명의신탁은 뭐라고요?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무효가 아니라. 알겠어요? 자, 이게 어디냐면은 또 가야죠. 자, 98페이지. 98페이지에 명의신탁 적용에 배제 있어요. 상호 명의신탁은 유효니까 명의신탁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도 가담법이 적용되면서 유효죠. 명의신탁 내용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신탁법은 신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부부 종전교회는 탈세 탈루 목적이 없을 때 밑에 적으시고, 탈세 탈루 목적이 없을 때 뭐라고요? 등기 명의신탁한 등기는 유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 됐어요? 네. 부부는 위에 빼가지고 적어놔야 돼. 법률혼, 사실혼 X. 법률혼, 사실혼 X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79번 문제에 니은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번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디귿. 농지법에 대한 제한을 회피하고자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타인 명의 등기에 맞춰졌다면 그것은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명의신탁은요,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 법 위반이지. 실고리자 명의등기가 하는 법 위반이지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란 판례를 알아야 돼. 됐어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악을 분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우리 판소 노트에 봅시다. 97페이지 명의신탁, 이자가 명의신탁, 각가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가지고 넘기고 다시 병이 넘겼다. 병은 뭘 분문하고 선악 분문하고 취득합니다. 자, 여러분이 저한테 명의신탁 해주잖아요. 내가 수탁자죠? 그러면 저는 바로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넘겨봅니다. 그럼 병은 어떻게 됩니까? 선악 불문하고 무조건 취득하고 난 돈 갖고 날라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고. 됐어요? 네. 그래서 맞는 것이 니은하고 리얼이 답입니다. 됐어요? 됐고. 자, 80번 문제 며느리 보고 갑시다. 며느리 보고 갑시다. 2016년도에 한 엑스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시아버지 나왔어요. 시아버지 갑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자, 매수자금을, 이 시아버지가 대단한 시아버지네요. 자, 갑이 매수자금, 자, 갑인데 매수자금을 줍니다. 자, 이거는 우리 판소 노트에 보면은 3자간 명의신탁입니다. 3자간. 자, 계약 명의신탁 나와 있죠?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계약 명의신탁. 자, 그러면 이제 요 명의신탁자인데, 자, 이 사람이 며느리에게 명의신탁 했죠? 자, 해가지고, 자, 뭐라 되냐 읽어볼게요. 2016년 2016년도 이 말 이상하잖아. 엑스토지, 그냥 2010년도 엑스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시아버지 갑이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만 며느리 을 이름으로 매각받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가 좋네요. 맞죠? 돈 주고. 자, 명의신탁 약정을 한 후에 그 매각 허가 절차에 따라서 을이 대금을 완납하였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 A를 합시다. A라는 사람으로부터 경락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각각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자, 일단 명의신탁 약정 나오면 무조건 무효. 법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인데 예외가 있다. 부부, 종중, 교회, 탈세, 탈루 목적이 없으면 유효. 그거 빼고는 전부 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자, 1번 틀렸고요. 2번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자금 제공한 갑이다. 누구 명의로 돼 있시오? 을 명의로 돼 있잖아요. 등기 누구 앞으로 돼 있어? 을. 등기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 며느리게 됩니다. 자, 갑이 아니고 을로 고치고. 3번 엑스토지를 갑이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갑이, 자, 여기서 엑스토지를 갑이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을이 해야 되죠, 을이. 자, 그러면은, 자, 다시 엑스토지를 갑이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은 무효다. 맞나요? 다르나요? 타인 부동산 매매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거잖아, 그거 뭐. 갑이 이제 뭡니까? 매매해가지고 이게 팔아줄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로 돼 있지만, 을명이 돼 있지만. 오케이? 자, 매매 계약은 뭐래요? 매도하는 계약 유효. 못 넘기면 책임지죠. 그 다음에 4번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이 엑스토지를 매각한 후에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유효다, 유효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뭐 글자 너무 짧게 했네요, 이 사람이. 반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글이 안 됐었나. 자, 5번 답입니다. 자, 다시 넘어가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라고요? 유효이다. 됐죠? 자, 병이 넘어가면 뭘 불문하고 제3자에 되면 선악불문하고 유효하게 취득을 한다. 답은 5번입니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죠? 네, 다 끝났습니다. 명의신탁까지 다 했어요? 네, 다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자, 오늘 뭐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볼 수 있도록 또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근데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맞죠? 들었기 때문에. 알겠죠?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